아직도 범행 이유가 안 밝혀진 영월 동거녀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구만. 191번 찔렸대. 미친 새끼네. 사건이 일어난 날짜는 2023년 7월 24일이에요. 영월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아파트 주민 인터뷰부터 들어가는 거야. 무슨 소리가 나더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경찰들이 막 뛰어오더래요. 실제 사건이요, 실제 사건. 그러면서 막 무전을 하더래요. 약혼녀를 191번 찌른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한 아파트에 범인 류차나라는 새끼가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살던 여자분이 혜주라는 분입니다. 계속 주민. 여자아이도 활달하고 성격이 좋았어요. 남자도 애가 아주 그냥 착하고 그래. 좀 안타까워요. 굉장히 사이가 다정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좀 갑자기 이런 사건 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아, 이렇게. 신상 공개가 되기 전이래요. 지금은 얼굴이 까졌나봐.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만 봐왔다는 주변 이웃들. 이런 결말은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혜주 씨의 가족은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보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건 7개월 만에 이제 취재가 있었는데 동생은 일도 그만두고 병원에서 가족이 시신을 확인 안 하는 게 좋겠다. 경찰에서도 보지 말라 그러고 입관할 때도 아예 보지를 못했어요. 아, 참. 외삼촌은 얼굴을 확인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었어요. 어떤 표현을 못할 정도로 잔인하고 참혹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사람 새끼가. 난도질이야, 아주 그냥. 부검인데, 이 사건은 전신에 찔린 상처가 너무 많았다는 게 제일 특이한 점이에요. 옆구리, 얼굴 위주로 찔렀구나. 이거 원한이 엄청나다는 건데요, 진짜. 얼굴 부위하고 몸통 옆부분, 뒤쪽에 집중돼 있었다. 목 양쪽에 있던 손상들은 안쪽에 큰 중요한 혈관들을 손상하면서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켰다. 왜 그런 거야, 씨발놈이. 평상시에 말다툼하던 애들도 아니고 둘 사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만한 요만큼의 일도 없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착했던 사람인데 그 형 왜 그랬을까요?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선천적으로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았대, 피해자가. 소화력이 좀 떨어졌겠는데? 당뇨가 있구나, 그래서. 2022년 5월에는 디스크 수술도 받았고. 이 수술 때부터 이제 알게 됐네, 둘이. 소개시켜줬어. 병문안 오면서. 그랬구만. 만나다 보니까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너는 외동아들인데 너희 부모님도 너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건데 우리 딸처럼 아픈 애를 원하시겠냐. 결혼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만나기만 해라. 더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혜주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혜주를 보듬어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 약속하고 미리 이제 같이 살고 있던 거야. 그리고 한 1년 됐어요. 2023년 7월 24일 12시 53분. 이 새끼가 직접 신고했구나. 영상을 좀 볼게요. 긴급 신고입니다. 경찰입니다. 신고 내용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기 아파트 인데요. 네. 제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미친놈이네. 내용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제가 남주질했거든요. 좀 현장에 좀 계셔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 새끼 뭐지? 왜 죽인 거야? 아, 이게 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너무 범행 내용도 말이 안 되고 하니까 동기를 알 수 없는 건가. 왜 죽였는지 이유를 말해줄 새끼가 얘밖에 없네. 주변에서는 전혀 조짐이 없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 새끼가 똑바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겠죠? 사건 발생 하루 전,
카페에서 일을 했네요. 마감 근무했고, 의료 수급을 포기했다. 일을 하면은 이제 그 보조금 같은 게 안 나오죠. 결혼 자금 때문에 일을 했구나. 투잡했던 걸로 기억해요. 더 좋은 자리를 찾고 싶었고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당뇨 때문에. CCTV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어땠나요? 두 사람 사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도시락도 싸서 오고 청소도 같이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특이해서 기억하는 거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하루 전인데 별로 뭐 이상한 점은 없어요. 여자친구 도와주고 있잖아, 오히려 찾아와서. 사건 전날 두 사람을 만난 또 다른 목격자가 있습니다. 자주 어울리던 친구야. 사건을 처음에 들었을 때 한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막 혼자 울기도 하고요. 피해자랑도 친했고 둘 다 친했어요.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요.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예요? 사건 전날 저녁이에요. 그때 둘 사이가 뭔가 안 좋아 보이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이상한 게 없었어요. 저희 앞에서 한 번도 싸운 적 없고 항상 둘이 웃으면서 지냈기 때문에. 저도 영수 그 시벌 새끼랑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욕도 한 적이 없어요, 서로. 남자들끼리만 있는데도요? 예. 와, 뭐냐? 아예 그냥 다른 사람 빙의된 것 마냥 행동한 거 아니야? 28밖에 안 됐어. 약간 좀 미쉐린 타이어 같은 체형을 갖고 있네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실감이 안 납니다. 왜냐면 오래 봤던 친구기도 하고요. 전혀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사이코패스고 정신질환 있는 그런 애가 아니라서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저도 계속 의문이긴 해요. 아니 왜 그랬을까? 저도 진실이 알고 싶어요. 왜 그런 건지. 사건 당일 유 씨는 범인이죠. 평소처럼 출근하는 날이었어. 9시. 직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새끼 날마다 보셨죠? 그럼요. 뭐 매일 봤지. 결근 한 번 안 했던 친구예요. 많이 착했어요. 그 새끼. 많이 착해. 말투랑 이렇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싫은 소리를 전혀 못하는 그런 친구예요. 오히려 너무 착하다고 하니까 좀 속에 혼자 이제 뭐 여자친구 때문만이 아니라도 살아오면서 뭔가 많이 이렇게 좀 담아두고 살던 새끼 아니었을까요? 이런 새끼들이 한마디로 찐따인데 찐따들이 화 한 번 터지면 조절을 못해요 또. 그래서 찐따거든. 그런 새끼 아니었을까? 뭔가 이 트리거가 당겨진 거 아닐까?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을 했다. 그날도 안녕하세요 가볍게 인사하고 그게 전부예요. 이상한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12시 40분 점심인데 회사에서 나갑니다. 밥 먹고 쉬다가 갑자기 나갔어요. 이게 조금 이상하네. 나갈 때 무슨 말을 했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냥 쓱 나가더래요. 차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5분 거리야. 12시 47분쯤 약혼녀가 있는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죽인 거야. 그럼 이 새끼는 평소에 좀 이 생각을 해왔다는 건데. 그냥 충동적으로 할까 말까 막 고민하던 일을 저지른 그런 느낌 아니야? 지가 직접 신고했고 그 전에 사망했을 걸로 추정 중이다. 범행 동기가 아직 안 밝혀졌어요. 이게 사건의 전부야 지금. 조사 내용이. 여자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하던데. 소문이겠죠 이거는. 그렇게 소문을 들으셨어요? 여자가 양다리를 걸쳤나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들으셨어요 소문을? 그 여자애가 너무 돈돈돈 하면서 문란한 사생활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 여자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계속 그렇게 들리니까 가해자 집에 무슨 장치를 설치해서 제3자가 출입하는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 쫓아간 거예요. 영월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피해자가 바람이 나서 죽인 거라고? 근데 이게 사실인지를 알아야겠지, 그러면.
여자분이 그럴 만한 사람으로는 일단 뭐 안 보였는데. 왜 이래? 야, 이 왜 이래? 야, 씨발, 왜 이래? 야, 이거 왜 이러냐? 어? 이건 나오잖아. 이 네이버 카페가 좀 이상한데요? 꺼져. 자, 그러면 이제 피해자의 바람이 사실인가? 이걸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자, 경찰 만났습니다. 저희도 여기에서 이상한 소문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수사하실 때 치정 사건이라고 할 만한 증거가 있었나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소문처럼 CCTV도 없고 휴대전화 가지고 포렌식 다 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혜주 씨가 사용한 휴대폰을 입수했습니다. 그날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 둘이 싸운 흔적이 있을까요? 마지막 통화. 4시간 전이네. 아, 오후니까. 전날이죠, 전날. 그리고 사망 당일 점심시간 약혼녀 혜주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삼계탕 먹어. 먹고 싶으면. 별로. 잘래. 졸려. 그거 잘 자. 뭐야? 별게 없는데. 자, 이제 당사자한테 물어봐야겠지. 왜 죽였냐? 하니까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옆집에서 다툼이 있었거든요. 층간소음이요. 옆집과 소음 문제가 있었다. 옆집에 어린 애가 좀 시끄럽게 했나 봐. 그래서 이제 범인 이 새끼가 몇 번 항의했는데 소용이 없었대. 그래서 뭐 경찰 신고 계속하고 고소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이어졌나 봐요. 애 엄마는 오히려 류 씨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당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 가해자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경찰서 가는 게 무서워요. 근데 그 층간소음 때문에 아이를 죽였다고? 왜 죽이려면 그 옆집 여자를 죽여야지. 싸우던 여자를 죽여야지. 같이 피해받고 있는 자기랑 결혼할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애라면서 왜 죽였냐? 저희도 이해가 안 가요. 층간소음이 문제인가 좀 봐야겠죠. 새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옆집 여자는 결국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고 사고가 난 거예요. 어? 해결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뭐야? 자, 조사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유 말했죠. 너 층간소음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너 살인할 때 그 여자는 이미 이사 간 거 아니었냐? 그러니까 또 다른 이유를 말해. 결혼을 앞두고요. 비신으로 나가지고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예식장도 예약했고. 금전 어려움은 사실이었어. 매달 나가는 생활비도 빠듯했다. 우리 얘기가 있네요. 전화 통화인데 남자애가 얘기하는 거야. 이번 달에 휴대폰 요금이 20만 원 나왔던데. 그러니까 피해자가 뭐 했어? 소액 결제했어? 어. 아니 소액 결제를 씨발 그 단화를 왜 해 오빠? 어? 뭐 한 것도 없는데. 빚만 갚다 인생 끝날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빌리지 말라고. 알았다고. 그거 안 빌리면 안 갚아도 되는 건데. 직장 상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저한테 사실 그 범인 새끼가 50을 빌릴 때도 있고 100 빌릴 때도 있고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내 돈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돌려막기를 했다. 그래서 이랬죠. 야, 한 달만 허리띠 바짝 졸라매라. 그러면 다음 달에는 네 월급 그대로 가지고 생활할 거야, 임마.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아,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원한이 너무 강했어야 되는 거거든. 그 얼굴을 그렇게 찔렀다는 게. 근데 이게 원한이 생길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살인 동기는 아직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뭘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게 뭐 납득이 되거나 받아들여지거나 조금이라도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근데 뭐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왜 죽였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재판이 시작된 중에도 범행 동기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조사관 면담 때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왔나 봐요. 여자친구를 죽이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날 휴게실에서 문득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는 미리 이 새끼가 생각을 한 번은 해본 거야. 살면서 같이 살고 있지만 한 번은 해본 건데 문득이라는 거 보니까 충동적으로 에이 오늘 하자 이렇게 된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191번 찌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 그냥 개씨발 찐따 병신이라 그런 건가? 가해자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단서였어요. 검사한테도 알려줬어요. 일부러 제가 좀 강조해서. 내가 봤을 때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법원에서 가해자가 또 그런 말 안 했다고 모르는 채 해버리니까 새로운 동기 또 나왔어.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마지막 선고일에서 나온 얘긴데 여자친구가 정신지체냐라고 해서 격분해 순간적으로 그랬다. 전화로 한 건가? 그 전화 통화를 점심시간에 하고 열받아서 그냥 찾아간 건가 집에? 자신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렀다. 지금 이 정신지체냐라는 말은 단 한 번도 경찰서고 어디고 조사 내용이 없다가 갑자기 그 선고하는 날 그날 얘기가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여기에 아주 머리가 단아하게 새버리신 오윤성 교수님 나왔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범행 동기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는 거죠. 범행 동기를 왜 모르겠어요, 본인이. 알죠? 근데 얘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빠가 이 새끼 아바이가 정신지체 3급이 있어요. 더 민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징역 17년을 선고합니다. 뭔 소리야? 부친이 3급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서 범인이 정신지체라는 말에 남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면 피해자한테 원인을 좀 돌린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 말을 진짜로 했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진술 한 번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건데. 이 말만 없었으면 17년이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저희 아이는 정말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상태잖아요. 근데 가해자의 그 말을 믿어준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저희 검사가 항소하기 전에 이미 먼저 가해자 항소가 들어가 있더래요. 그 17년도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항소한다는 자체가. 자, 이 시벌놈의 새끼의 집구석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핑크 때문에 사네. 자, 부모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바지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혹시 어머니 안 계세요? 혹시? 어머니, 어망구님 안녕하세요. 내가 내 새끼라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착해서. 그렇지만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죄인이니까 할 말을 꾹 참는 거예요. 저는 외소증이 있으신가 보네. 왜 그랬단 얘기는 안 해요, 어머니한테는? 모르겠어요. 따로 사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나도 억울해요. 그래도 죄인이니까 너무 미안하고. 이 억울하다는 거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닌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같이 사는 애도 아니고 어느 날 지가 가서 살인해버렸는데 내가 살인자의 자식을 둔 부모 이게 억울한 거 아닐까요? 여기에 내 잘못이 뭐가 없는데 근데 부모라서 책임감은 가져야 되는 그게 억울할 수는 있지 그런 것들이. 엄한구가 울먹이자 문을 닫고 아방구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바이가 회피 형이시네.
가해자의 숨겨진 동기가 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190여 차례를 공격했다. 이거는 그 여성에 대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던 거예요. 주목이 드는 게 한두 군데가 있는데 피해자가 없어지면서 자기에게 지어질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씨발 그러면 결혼을 왜 한다 그랬어 애초에? 어? 결혼을 왜 한다 그런 거야? 이게 이상하잖아. 그냥 야 결혼하지 말자 뭐 이러면 되는 건데 굳이 왜 지랄을 하는 거지? 그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결혼이라는 거죠. 이미 동거를 해서 서로의 사정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뻔한 조건에서는 자기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싫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갑자기 와서 나 결혼하기 싫다고 하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민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와,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되돌리기가 힘들다 지금 이미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죽여버리면 그 뒷감당은 뭐 달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 이 새끼 뭐야?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리에 의해 그런 행동을 하고 경찰에 신고한 거다. 아니, 그러니까 살인범 돼가지고 깜빵 들어가는 게 더 낫겠다는 거야? 결혼을 깨는 거보다? 이상한 새끼네. 아무튼 이분은 그렇게 추정을 한다. 검찰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형이 너무 적다고 항소했다. 유찬아도 일시적 정신마비 등을 주장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17년 떨어졌었고, 그죠? 근데 류찬아 이 새끼가 안 된다. 형이 너무 많다. 항소합니다. 좀 깎아주세요 했는데 더 늘어나 버렸죠. 이후 가해자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서 확정됐고 51살에 이제 출소할 예정이래요. 이 새끼야 뻘 새끼네. 이 새끼 뭐 나트륨 이런 거 많이 먹나 보다. 고기 이런 거 좋아하는 새끼네. 눈두덩이 이런데 부은 거 보니까 이 새끼. 턱살 이런 거 보니까 기름기 있는 거, 짠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새끼야. 매운 거. 그리고 술도 꽤 먹는 새끼일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뭐 범행 동기가 이렇게 굳어지는 거야? 이 새끼 찐따인데 그 책임감, 결혼해서 오는 책임감이 너무 과도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가 미친 판단을 해버린 비응신 하남자 새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가? 이 새끼예요 류찬아. 비응신 대가리 새끼. 특히 51살에 나오면 사회생활 하겠냐? 비응신 같은. 교도소에서 형들이 많이 이뻐해주기도 좀 그렇다 이 생긴 게 존나 쿰척이게 생겨가지고